네, 안녕하십니까. 그래프 네트워크 기반 10 ID 프리딕션을 발표하게 된 나무란트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 스탬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왜 다른 팀에서 이야기 안 나왔을 정도로 의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10 타입을 보시면 이제 10 개수에 따라서도 매우 편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월별로 성장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큰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 타입에 따라서 사실 이는 10 타입뿐만 아니라 10 ID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피처로서 태스크 1을 설계할 때도 영향을 끼치고 태스크 2를 설계할 때도 모델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저희의 이제 태스크 1 솔루션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피처 컨스트럭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AS 기반, 뭐 타임 스탬프 같은 경우에 이제 원스와 이제 시즌 같은 기저를 추출하였고 오디오도 이제 웰스토리통 같은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네, 이를 기반으로 이제 뭐 라이츠바 SC 같은 다양한 모델을 학습을 하였고 그 학습된 모델에 이제 아웃 오브 프리딕션을 추출함으로써 그 아웃 오브 프리딕션을 활용하여 스태킹 형성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B, C가 A와 굉장히 유사한 비포를 가지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A, B, C에 대해서 혼동을 줄이기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보게 되면 A로 모빌되는 비트가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태킹 양상을 첫 단계로 A에 대해서 A, B, C로 재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 B 데이터에 대해서 A, B로 이주분류하게 되고 A, C에 대해서 A, C 이주분류하게 되고 B, C에 대해서 B, C 이주분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베이스 네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 해당 클래스가 여기 포함될지 아니면 나머지에 포함될지 나머지에 포함될지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보정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부분은 시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스토어 레이블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대회를 많이 안 나가시면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스토어 레이블링이랑 이제 저희가 실제 테스트 셋에 대한 컨피던스를 활용해서 테스트 셋의 이미의 라벨을 부여하고 그 라벨이 부여된 테스트 셋을 다시 학습에 도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 테스트 2를 할 때 하나의 가정을 했습니다. 자, 테스트 쿼리와 갤러리가 같은 분포에서 샘플이 됐다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를 이제 트레이스 적용해 보시면 트레이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타임 스탬프를 가진 데이터와 같은 CYD를 가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60초 이내의 샘플 같은 CYD입니다. 하루에 있는 샘플 높은 확률은 같은 CY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타임 스탬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실제 쿼리 데이터는 AS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타임 스탬프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임 스탬프 있습니다. 자, 이 타임 스탬프를 기준으로 제가 하루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3시 데이터, 그럼 그날의 2시는 같은 엣지로서 연결되게 됩니다. 연결되게 되고 엣지 웨이트 조절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차이가 작을수록 엣지 웨이트 1에 가깝게 되고 차이가 12에 가까울수록 이제 엣지 웨이트 0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티드 엣지 그래프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이 웨이티드 엣지 그래프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타임 스탬프가 가까울수록 같은 식 아이디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기 서 그래프는 높은 확률로 같은 식 아이디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저희는 이제 쿼리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가장 나이브한 방식은 이제 쿼리에 대한 이제 벡터, 이제 쿼리에 대한 PAN의 노드 피처, 저는 빼먹었는데 이제 이전에 갤러리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그 음성을 이제 PAN을 통해서 그 노드 피처로 사용이 되게 되고 AAS 피처 또한 이제 노드 피처로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PAN을 기반으로 노드 피처를 생성하게 되고 그 노드 피처의 탑 K 유사도를 가진 이제 갤러리 데이터셋 노드를 찾아서 연결하는 게 가장 나이브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 PNA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얘가 이제 어떤 원스, 타임 스탬프의 월을 예측하도록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월을 맞으면은 이제 GNA 같은 경우 제가 투레이어이기 때문에 2홉 이내에 이제 모든 노드 피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서브그래프는 이제 10i 같은 10i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2홉 이내에 같은 10i를 가진 데이터가 등장하게 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제 GCN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2홉 이내에 10i가 있어서 같은 10i의 확률에 예측되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델은 저희 중에서 이제 가장 다이얼 모델로서 최고 성능을 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이미지를 잘못했는데 이제 GN 그래프를 활용하고 중간에서는 이제 저희가 CNN을 20초에 활용하면서 이제 CNN으로 분할하고 CNN 벡터들을 이제 LST에 넣음으로써 시퀀셜하게 벡터를 처리했습니다. 근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N과 CNN을 기반으로 이제 비전을 처리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그런 비전의 값을 기반으로 이제 트리와 HG와 같은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앙상블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그래프, 시퀀셜 그리고 비전 이 두 가지 사실 저때 됩니다. 저희가 기반으로 이제 앙상블 세양이 되면서 저희가 최종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상 마치. 예, 수고하셨습니다.